하는 국회의원들이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반드시 심판해야죠. 예,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이 정진상이 이제 요새 계속 조사 났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재명이 불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정진상 기용도 불러다가 조사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movicon, 거짓말, 부인 이렇게 일본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검찰한테 제대로 걸린 게 있네요.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정진상이가 김건희하고 통화를 수십 번 했대요. 그렇죠. 근데 계속 부인하니까 했다고. 이 검찰에서 이 통화 기록 딱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29시를 이유가 있어요. 18일날 여기 보니까 기사에 18일날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실장이 8개월간 김 씨와 29차례 통화된 기록을 확보했고 이를 정 전 실장에게 보여줬죠. 그러자 정 전 실장은 이분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 것뿐이다. 그리고 앞서서 정 전 실장은 지난해 초에 첫 검찰 조사에서 김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바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 중요한 시기에 8개월과 29달에서 돌아가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래 뭐 부패한 집단들 그래 비리 은폐하는 얘기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보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그래 친인척 어떻게 지내고 친구 어떻게 지내고 애경사 얘기인데 여기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해석을 좀 달리 해가지고 비리 은폐하고 어떻게든 이재명 씨 범죄 은폐하는 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람들. 이게 똑같아요. 이재명이도 그때 성남시에 수사하기 전에 성남시에 갔을 때 수사 기록 딱 내리니까 조사이나 네이버하고 이 대가성도 되고 주고 딱 내리니까 정치장에 정치장이 어떻게 했어요? 일단 거기 이 사람들은 작전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씨 수사 과정에서 지금 사람들이 벌써 몇 사람 두고 나가고 이 최측근들이 이제 칼날이 겨눠지고 검찰 소환하고 이재명 씨까지 검찰에 이제 구속영장까지 떨어질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 뭐 논리도 없어요. 모른다, 아니다, 무비권 행사한다. 이거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국가예요. 어디 우간다입니까? 아, 미안합니다. 이거 이러면 또 외교적인 비하 논란이 되니까 이건 참 사죄하고. 하여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대한민국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 그만큼 높은 수준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인해서 휘둘릴 나라가 아닌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이재명 이상하고 정진상 이상한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에 문재인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특박회가 반나가고 난리가 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광주시가 누구냐면 아시죠? 강기정이. 강기정이라고 정부 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기정이가 문재인이 워낙 있고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갖다 놓고 지금 추경 예산을 하는데 이 개한만이 개 두 마리 들었는데 추경 예산을 1억 5천만 편성한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혈액 분석 2,500만 원, 치과 장비 S레이 2,200만 원. 아니 사람들은 이거 없어가지고 이빨 치료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광주 시민들 이런 거 가지고 좀 데모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기정 씨가 아무리 문재인 씨 측근이라고 해도 그 광주시 뭐 경제문화부시장인가 누가 그 결제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 1억 5천만 원. 뭐 특수 장비도 도입하고. 이게 도대체 말로는 인권, 평화, 민생 이야기하면서 아니 걔한테 그렇게 쓸 돈이 많으면은 제발 광주시에 어디 좀 모처에서 밥 굽고 있는 우리 저 정말 애달 버리는 시민들 그런 분들 돈 주는 그런 추경 예산 해야지. 이런 걸 보면 진짜 상식하고 맞지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걸 보고 좀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라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좋아하지 않는 국민이다. 저는 그렇게 봐도 맞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상식을 벗어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광주시가 1억 5천을 편성한 것이 의료 장비만 5천원 아니고 세부 품목을 보니까 혈액 부수기가 2,500만 원, 치과 장비 S가 2,200만 원, 또 미생물 배양기가 300만 원. 그리고 공의가 말이죠. 방광 결석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 보니까 또 치료 제거하는 장비까지 산대요. 아니 지금 방광 결석 그 치료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저 노인 인구들이 얼마인지 알아요? 치석 제거하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거 무슨 북한의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준 개라고 이거 말도 안 돼요. 물론 뭐 최소한 밥은 굶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정말로 이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들어주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례예요. 이거는 국민보다는 잘못된 이념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편승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시류를 보여주는 아주 정말 풍자 대상 중에서 이거 세계 해외 도피감입니다. 이거 들으면 개치석죄인가하고 말이죠. 무슨 방광결석 그런 것까지 개새끼 그런 거 하는데 그래 이런 돈을 쓴다는 건 해외 토픽감이라고 이거 저 기네스북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기네스북 올라가겠어. 제발 이제 잘못했으면 5년 동안 좀 반성하고 이래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야 이거 끝까지 그렇게 부인하고 끝까지 국민 외면하면 결과는 뻔하다. 역사는 결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요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뭐라고 하면은 비판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너무 과잉하는 건 아니냐. 개집을 짓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은 아프면 동물원으로 가면 되지. 왜 그 비싼 공간에 실장까지 하냐. 야, 이 정신머리가 아니죠. 이러라고 지자체 단체장 뽑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지자체 단체장 이거 참 이렇게 직선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함부로 하면 주민 소환제 없나요 거기는? 아니 단체장들 한번 하면 주민 소환제 없냐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아이고 광주 시민들 정말 화 많이 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나 그러게 안 하려고 봅니다. 민노총 얘기, 네네. 민노총 얘기 좀 더 하시죠. 네네. 이번에 이제 민노총 간첩 이제 국정원이 찾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민노총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시민단체, 정계 이런 데도 지금 간첩들이 안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지금 뭐 반첩 조직도 신청해서 수사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동아일보에서 단독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너무 늦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국정원이 얼마나 파괴됐습니까? 문재인 정권 동안 무슨 간첩 글씨체로 말이죠. 대한민국 마지막 안보의 보루인 국정원에 간첩 글씨체로 원운석을 새긴 그 집단이 박지원 씨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설명 좀 해봐야 돼. 아니 그 집단이 이 간첩 안 잡고 수사 문제다가 이제서 뒤늦게 정권 바뀌고 하는데 늦었어요. 더 보강해야 돼요. 방첩 조직이 아니고 정말 전방의 간첩 수사본부를 따로 만들어서 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안보가 마지막에 무너지고 국정원 같은 데서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설 길이 없어. 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은 그래도 좀 설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거 가지고 또 뭐 예산 없느니 뭐니 하는 사람은 계산 주는 거는 비판을 하고 이거 대한민국 안보 지킨다는 이거 예산이 어디였어요? 따지는 사람들 다 누군지 좀 봐야 되겠어요. 국정원이 대공수사기능 검찰청에 이행한다는 거 빨리 그거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만들어서 되돌려야 되고 내년 총선에 심판회가 다 폐기해야 됩니다. 이거 나라 망하는 법이에요. 이런 걸 보고도 국민의힘도 그동안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좀 투쟁하면서 국민한테 알려야 됐을 거 아니야. 한데 텐트라도 치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알려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거 통과시키는데 그냥 피켓 몇 번 들고 이렇게 방조한 제 국민의힘도 잘한 거 아닙니다. 이제 정권 교체 됐으니까 제발 반성하고 국민의힘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세력들 견제해가지고 국정원이 빨리 제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로 예산 지원하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우리 국민들이 또 같이 운동을 해가지고 간첩 소탕 운동을 벌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화로 단독보거든요. 네. 국정원장이 있고 원장 보좌는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비서실장 직속에다가 그 대통령 전담 이 조직을 만들어서 좀 이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는 예정이고 여기에는 경찰 이런 데서 이제 전문가들도 이 파견받아서 조직이 제대로 일하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출신으로 과거에 뭐 공안 경험도 있으실 텐데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이 필요성을 알고 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역사적인 사명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적 세력 척결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상화시켜달라. 대한민국 적폐 세력 척결해가지고 정상화시켜달라. 이걸 보면은 이거는 좀 폭이 더 넓어져야 된다. 좀 적다.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빨리 뭐 이거는 뭐 추가 경정 예산은 편성을 해도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어. 이재명 씨 어제 뭐 30조 내가지고 민생 예산 이상한 뭐 예산 자기들 생생내는 예산 이런 거 말고 국정을 빨리 부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좀 해주시죠. 정말 문재인 정권의 이제 뭐 장차관 고위 청와대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 다 지었는가 열받아갖고 무슨 연구를 하나 만들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과거의 잘못이 크고 뭐 변명이 안 되고 이제 언론들도 이제 사실들을 좀씩 보도하니까
문재인 정부 장차관 청와대 출신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문정부 정책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일제히 부정당하는 상황이라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만든 모임이 이제 뭐 문 전 대통령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런 지역의 친목 모임을 결성한다는 차원인데 네. 이것이 이제 뭐 이름도 과거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애민 사상을 바탕으로 바른 관리들의 표본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신으로 세운 그 정자 이름 사이제를 따가지고 모임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한 정책을 연기하고 또 추적도 파괴하고 말이죠. 그리고 알다시피 월북몰이에다가 북한의 인권 비판하는 사람들 말이죠. 탈북자들 배신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정권을 방지하고 이렇게 이해서 봉사했던 보역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뭐 윤석열 정부의 개혁 정책을 비판하는 모임을 만들겠다. 도대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웃을 일이고 이런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우리 허균 선생이나 또 정도전 선생님이나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사상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일말의 선비정 시대를 갖고 있는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크게 꾸짖을 것이다. 제발 좀 그만 둬라. 여기 좀 조선일보 사설 마지막에 이런 얘기 썼어요. 네, 문 전 대통령 연설에 지장 줄까봐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총살되고 소각되는데도 이렇게 방치한 사람들, 오히려 월북으로 모는 사람들, 그런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했던 그런 세력들, 그리고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고 온갖 내로남불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문정부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개를 들고 큰 소리를 치겠다고 한다 이러면서 조선일보 사설 말미에 이렇게 엄청난 비판한 일부만 제가 소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또 이거 포럼의 이름인 사이제는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됐을 때 머무는 곳인데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무겁게 네 가지를 올바로 하는 이 거처라는 뜻이 사이제인데 그래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과거 패족이라는 말을 쓰면서 좌파 반성하는 그런 과거의 예가 있는데 우리는 패족이라는 예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양심도 없이 지금 정약용 선생의 정신에 반하는 이런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느냐. 그래서 다산 선생님은 패족은 서로 동정하는 마음을 품게 마련해라. 서로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같이 수렁에 빠지는 수가 많다. 이런 그런 교훈까지 남긴 우리 위대한 사상가 아닙니까? 이 말 쓰지 말고 정약용 선생 후손들은 내가 보니까 오늘 정약용 선생 모욕하는 거니까 무수에 가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든지 항의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약용 선생 후손이라면 당장 이거 하지 못하게 법원 가서 가처분 신청 내릴 거야. 이 사람들 잘못한 거 반성하고 가만히 있어도 지금 용서 못 받을 판인데 뭘 모여서 뭐래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개혁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이거 뭐 가처분 신청 해가지고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모범이 되는 분인데 그렇습니다. 예. 실패한 국정 정책을 다시 도한다고 그 이름을 사회를 판다. 이건 명예훼손 제도예요. 사자 명예훼손. 사자. 이거 같이 거래야 돼요. 맞습니다. 제 방송 꼭 정약용 관계자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고맙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